빨리 알아채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가 합병증들 때문입니다. 발견을 해서 막아주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손상이 진행되고 나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1화에 이은 전조 증상 시리즈 2화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걸 소개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역시 전조 증상 하면은 이 질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PD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기, 날기, 기차, 기차, 모자. 모자, 잘 외웠죠? 100 빼기 7은? 93, 그러면 빼기 7은? 86, 빼기 7은? 79, 빼기 7은? 72.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뭘까요? 딸기, 기차, 모자. 이야, 대단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치매 테스트의 일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든 버전입니다. 치매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치매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놓고도 갑자기 잊어버려서 다시 하거나 이런 기억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가 않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시공간적인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도 전조 증상,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타인을 의심하는 증상을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치매 초기 증상은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노화에 의한 증상인가 보다 하고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잘 알고 있다가 보호자분들이 이거 혹시 치매 아닌가 하고 빨리 발견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치매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쉽게도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돼서 세포 손상이 진행된다, 타우 단백질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원인인지 질환에 의한 결과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치매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성 치매라고 분류를 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포함되는 이름인데요. 이거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매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성 치매의 두 가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옛날 기억은 오래 기억을 하고 최근 기억이 먼저 사라지는 게 특징적인 기억 감퇴 증상입니다. 말기에 이르면 경직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보행장애, 요실금, 변실금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혈관성 치매가 또 하나 있는데, 대뇌의 손상이 여러 곳이 생기고 나면 이것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혈관성 치매 중에서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치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뇌혈관들이 막히면서 생겨가지고 인지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출혈이 생겼다가 호전이 됐는데 치매가 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한 뒤에 한 25% 정도는 치매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루이체 치매라 그래서 생생한 환시를 본다든지 인지 기능이 악화 호전을 반복한다든지,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파킨슨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그런 특수한 치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과 측두엽 퇴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40, 50대 중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요.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든지,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기이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말씀해주신 치매 외에 젊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치매가 하나 있는데요. 알코올성 치매라고. 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발견해서 술을 끊으면 증세가 호전이 되나요? 이미 손상이 돼버린 뇌세포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뇌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뿐이지 이미 죽은 세포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술을 얼마나 드시길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PD님? 이게 저희 걱정이라고는 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알코올성 치매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 또래에서 의외로 발견되는 게 당뇨더라고요. 고혈압만큼이나 당뇨도 정말 많이 늘고 있죠.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당뇨가 대표적인 침묵의 질환 아닙니까? 초기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당 찍어볼 생각도 거의 안 하잖아요. 이 당뇨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 자체의 증상은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거나 소변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거나 이런 다뇨, 다갈이 대표적인 증상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당뇨? 이렇게 알아채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당뇨의 전조 증상 한번 살펴보면 전신 무력감,
초점 뿌옇게 보이거나 이런 안구의 문제, 피부 질환 같은 게 좀 자주 생겨갖고 습진이나 이런 게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손발이 자꾸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여성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잦은 질염이나 방광염이 온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당뇨를 빨리 알아채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가 합병증들 때문입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수십 가지예요. 전신의 전장기에서 질환을 다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당뇨 환자나 당뇨가 생긴 것 같은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당뇨가 있는 것 같으면 일단 진단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식습관이죠. 무엇보다도 이러다가 이제 합병증이 이미 와버린 경우라면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두 가지 장기가 제일 먼저 합병증이 오는데요. 눈, 그리고 신장. 특히 눈 같은 경우는 시력 저하, 신장 같은 경우는 투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또 20년 이상 당뇨를 조절을 안 하고 두게 되면 결국은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질환이가 볼 수가 있고요. 치료 안 한 암처럼 장기들을 다 잠식해가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전조 증상 질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조 증상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검색어에 이게 뜨더라고요. 실명. 그만큼 다들 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응급실에서도 실명 관련한 환자분들이 오시나요? 저희가 보는 대표적인 안구 질환은 안구 외상입니다. 외상. 주먹 다툼을 하다가 접착제에 의한 화상이나 각막의 감염. 저희가 준비하면서 안구 관련 질환만 공부를 했는데 다른 방향의 답변을 주시네요. 그렇죠. 응급실에서는 외상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각 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것을 실명이라고 하는데요. 실명의 원인으로는 감염에 의한 질환이나 외상, 자가면역 질환, 신경병에 의한 것, 선천적 요인 이런 것들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실명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견을 빨리 하고 진행을 멈추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단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망막 질환이나 아니면 시신경 질환, 뇌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력 손상은 돌아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수술이나 시술로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망막 질환이라는 거는 관리 안 하고 계속 손상이 진행되면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난해 국내 실명 인구가 1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망막 질환에 의한 인구가 15만 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되고 있죠. 이 망막 질환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노인 인구와 당뇨병 환자 이 두 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당뇨에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당뇨병성 망막증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특히 당뇨병 유병 기간이 30년 이상 진행된 환자의 한 90%에서 망막 질환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견을 해서 막아주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손상이 진행되고 나면 시력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 새로 생기는 신생 혈관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5년 이내에 실명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실명의 전조 증상은 흔히 눈앞에 뭐가 떠다닌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증상이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전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눈앞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랬다 다시 돌아오면 전조 증상이지만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증상이 이미 와버린 거죠. 시야가 흐려지는 거나 아니면 눈에서 번쩍번쩍하는 느낌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망막 찢어지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중앙부터 좁아져서 넓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안구 자체 통증 같은 경우도 녹내장에 의한 증상일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력이 나빠진 줄 알고 라식 같은 걸 받으러 갔다가 망막 박리 진단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시겠거니 하고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당뇨에 의한 망막병증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조 증상을 느끼고 조기에 병원을 가서 실명을 멈추거나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망막 주위에 새로 자라나는 이 혈관들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레이저로 이렇게 지져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이 신생혈관이 더 이상 퍼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종양에 의한 시신경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종양을 줄여주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다가 줄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시신경 눌리는 걸 좀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각막염이나 포도망염 같은 그런 감염에 의한 질환들도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안과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의사랑 상담을 미리미리 하시고 미연에 악화를 방지하는 것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자.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아 맞아.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병원 갔어야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때는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제일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실 시간에 병원부터 먼저 가서 상담부터 받아 봅시다. 오늘도 유튜브 학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최석재의 유튜브 학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